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원하는 더 나은 마음입니다. 장안의 화제인 너무도 유명한 MBTI, 자신과 타인이 선호하는 것을 저는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자신의 MBTI 성향을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수밭 겉핥기처럼 그렇대 이러고 끝나겠죠.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릭스라는 분과 그분의 딸 그리고 그분의 손자까지 3대에 걸쳐 70년 동안 연구 개발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 검사 중 하나이고요. 40여 나라에서 20가지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죠. MBTI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MBTI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엄격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1990년부터 보급되어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관공서나 기업에 많이 쓰이고 있죠. MBTI 검사와 전문 교육을 통해 검사와 해석의 전문성 및 검사 사용의 윤리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 자격은 전문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가 실시하고 해석을 해야 자신의 참된 유형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이와 준한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MBTI를 검사하는 목적이 선호 경향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그러니까 주의 초점이 외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식 기능인데요. 무엇을 인식하는가. 인식을 할 때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는가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 기능인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사고적으로 하느냐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적으로 하느냐 인식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가지 선호 지표의 대표적인 표현들인데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에너지 방향이 내향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외향으로 흐르느냐 이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면 외향성 그리고 E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영어의 약자를 따서 E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향형들은 외부 세계의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에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내향, I라고 써져 있죠. 아이들은 내부 세계, 아까 외향들은 외부 쪽으로 그쪽에서 에너지가 생겼다면 내향들은 자기 안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들면서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에너지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이 완전히 반대죠. 반대예요. 그래서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우리가 서로 다르죠.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이 외향으로 방향이 가든지 내향으로 가든지 두 가지 분류라는 거죠. I와 E밖에 없어요. 에너지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자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외향입니까? 내향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식 기능입니다. 인식을 할 게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떤 사건, 상황 가운데 인식을 할 때 직관적으로 할 것인가, 감각적으로 할 것인가. 감각은 S라고 표시합니다. 직관은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감각형은 감각기관을 통한 사실과 사건을 더 잘 인식을 해요. 그리고 직관적인 형은 사실과 사건의 이면과 의미 관계 등을 더 잘 인식을 해요. 이것도 서로 다르죠. 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감각형입니까? 직관형입니까? 자기 자신의 선호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판단 기능인데요. 이 판단 기능은 인식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인식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사고형, T 사고형, 그리고 F 감정형인데 왼쪽에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바탕을 근거를 두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형은 개인적이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사람의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참 다르죠? 너무 다르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T인가요? F인가요? 자, 네 번째, 생활 양식이에요. 자,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 부분을 어떻게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판단은 J로 표시를 하죠. 이 판단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외부 세계에 접근을 하죠. 그리고 P 인식형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외부 세계에 접근을 해요.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ENFP다, ENTJ, 뭐 ENFP 막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약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검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부분을 표시했는지 검사에 의해서 뭐 E가 나온다든가 뭐 N이 나온다든가 T가 나온다든가 P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성향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ENFP야, ISTJ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유형의 이제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또 봅시다. 아까 그거에 이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방향은 외향으로 흐르는가, 에너지가 내향으로 흐르는가. 여기 외향형은 이라고 하죠.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 사람들과 활동할 때 에너지를 얻죠. 말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런데 내향들은 혼자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죠. 그래서 말이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애양들은 말이 많아요.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을 하죠. 그런데 내향들은 자기 내부에 안으로 주의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이 난다면, 말하면서 힘이 난다면, 내향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가 금방 다운이 돼버려요. 아이들은. 그런데 외향들은 말을 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온종일 말을 해도 지치질 줄을 모르는 유형들이 외향들이에요. 그리고 외향들은 정열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알려지죠. 왜냐하면 외향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쉽게 알려져요. 그런데 내향들은 조용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많이 아끼죠. 그래서 속에서 정리되어야 말을 하는 유형이 내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말수가 적어서 사람들에게 서서히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내향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뭐 2라고 말하면서도 점수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지에 보면 점수가 수기로 검사하는 검사지에는 최고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외향이라고 하면서 이 문항 중에 한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점수가 짧은 거죠. 그래서 점수가 길다고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자기를 찾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한두 개가 있다 그러면 내향에 가까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약식으로 하는 검사 말고 실제적으로 정통으로 하는 MBTI 연구소에서 하는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교육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심리상담센터에서 MBTI 검사로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타인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향과 내향 중에 어느 쪽인가? 아마 이 부분은 뭐 검사를 딱 하지 않는다 해도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죠? 여러분 외향입니까? 내향입니까? 이제 좀 알아차려지시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식 기능인데요. 감각형 S 그리고 오른쪽에 직관형 N 이렇게 표시를 하죠. S들은 오감에 의존을 해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부분을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직관형들은 자신의 예감이나 직감과 다양한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 신속하게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형은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의 직관형들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다가 아이디어가 그냥 팍팍 떠오르는 유형이 직관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뱅크? 그리고 감각형이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직관형들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고 또 감각형들이 사실적인 사건을 묘사를 한다면 여기 직관형들은 비유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암시적인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보려는 경향, 이건 뭐냐면 꼼꼼하게 어떤 일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형들은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도 그냥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해요. 숲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리고 감각형들은 사물에 대한 해석이나 일반화를 기피해요. 그리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을 수집을 하게 되는 사람이 감각형이에요. 그러면 직관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부사항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집중력을 잃는 사람들이 직관형들이죠. 여러분은 감각형입니까? 직관형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기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다는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 그러고 못돼 먹었다 그러고 막 싸우고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리고 나와 다른 성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자, 선호지표. 이번에는 판단 기능인데요. T라고 하고 사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F라고 하고 감정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형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고형들은 관계보다도 이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T 사고형들이 진실과 사실에 주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F들은 관계에 관심이 있고 관계에 중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관심을 사람에게 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고형들은 원리 원칙이 있다면 F들은 의미와 영향 그리고 사고형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을 짓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F들은 좋다 나쁘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죠. 사고들은 규칙이 중요해요. 기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정형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형들은 정보와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감정형들은. 그리고 어떤 판단형들은 여기 그러니까 사고형들은 결정에 내져 있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감정형들은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미칠까? 그러니까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또 어떤 쪽일까요? 이 어떤 쪽으로 선호를 하실까요? 사고형으로 아니면 감정형으로? 알아차리셨나요? 자, 이번에는 생활 양식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결정하고 판단한 부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판단형 J 그리고 인식형 P인데요. J들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유형이라면 피들은 변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필요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형들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P들은 목적과 방향이 변화 가능하고 상황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들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P들은 상황에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개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P들은 의지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여기 J들이 의지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P들은 이해로 수용을 하고요. J들이 신속한 결론을 내려.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P들은 좀 이렇게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유자적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J들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P들은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겠죠. 그 대신 좀 개방적이겠죠. 그리고 J들은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P들은 자기 재량 따라 처리하는 포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단형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간, 어떤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유형이 여기 J들입니다. 그런데 P들은 변화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만 잡고 그걸 까먹고 또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장소로 가다가 분명히 J들은 정확한 시간에 약속 장소로 갔는데 P들은 약속 장소로 만나러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고 하면서 막 수다를 떨죠.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 약속 장소로 가는 거를 한참 수다를 떨다가 아이고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늦게 온 P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어겨?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겠죠. 왜 늦냐고. 뭐 늦을 수도 있지 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J인가요? P인가요? 지금까지 선호 지표의 대표적 표현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과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 생활 양식 이 부분들이 각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에너지 방향이 내향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외향으로 흐릅니까? 그러니까 내향, 내부 세계에 들어갈 때 힘이 생깁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이 생깁니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향입니까? 외향입니까? 그리고 인식 기능인데요. 어떤 사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냐,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선호를 하냐, 아니면 감각적으로 더 선호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단 기능, 그러니까 결정 기능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판단 기능 쪽에서 선호가 감정적으로 더 선호가 가는지 아니면 사고 쪽으로 더 선호가 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생활 양식, 아까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 부분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예요. 그래서 인식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판단적으로 더 많이 선호가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꼼꼼하게 그 설명 들으시면서 자기 거를 좀 알아차렸을 줄 믿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적으로 그 MBTI 연구소나 아니면 어세스타 주식회사 그곳에 또는 가까운 상담심리센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까 8가지로 그러니까 4가지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E냐 I냐 아니면 S냐 N이냐 또 아니면 T냐 F냐 아니면 J, P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제 자기 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16가지로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